와,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주셨네요. 아침 7시입니다. 아침 지금 하늘 색깔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실내에만 머물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늘인데 너무 더우니까 전부 다 스테이 쿨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보트 위의 새 남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이 여름에 이제 우리가 강 위에서 이 휴가를 보내는 마음으로 보트 위의 새 남자 제롬 K. 제롬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분이 쓰신 분이시고요. 이 책은 정말로 영국식 덤앤더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롬 K. 제롬은 이 영국식 그 유머의 대표적인 작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 정말 영국식 유머가 가능한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찬탄이 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국식 유머를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영국식 유머를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뭔 소리래 뭐 이렇게 싶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글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너무 웃겨서 계속 웃음을 터뜨리면서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려고 제독을 할 때는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웃기지?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신경 쓰는 데가 막 있으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도 안 웃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이 영국식 유머를 우리가 삶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로 삼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에도 내가 웃을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라고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몰두해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이제 내가 그럼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책을 읽으면 역시 정말 놀라운 그 웃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치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하루에 그 신경 많이 쓰고 돌아와서 밤에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매우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유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거는, 이분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그 한량이라는 게 사실 웬만큼 먹고 살만해야 되고 배운 만큼 배워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셨거든요. 본래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부유했지만, 그 다음에는 12살, 13살에 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4살 때서부터 이제 철도원으로 살고, 철도원 뿐만 아니라 정말 온갖 직업을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극빈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3살서부터 막 진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1800년대 후반기에 열악한 그런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패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정말 아주 돈 많은 어떤 귀족 청년이 한량처럼 쓴 그런 글처럼 보이는 것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초연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 사람은 항상 게으른 사람, 게으른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썼던 발행했던 그 잡지의 이 보트 위의 새 남자를 1889년에 이제 연재한 이래로 엄청난 인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책을 많은 다잡 작가였지만 이것만큼 성공한 것은 없고, 이게 1900년이 시작되기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2005년에도 BBC에서 이 루트를 따라가는 여행이 다시 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이 영국에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런던에서 옥스포드까지 가는 이 백길을 지금도 이번 여름에도 아마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작으로 11년 뒤에 이제 1900년에 자전거를 탄 새 남자라고 해서, 이 똑같은 새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독일의 검은 숲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는 여행을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전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전거는 정말 최첨단 장비였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어떤 최고의 어떤 이 뭐 전기차를 타듯이 그때는 정말 최첨단의 어떤 얼리 어댑터들이 하는 아주 비싼 장비인 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독일을 이제 여행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독일 여행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트의 세 남자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유머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이사이 런던과 옥스퍼드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들리면서 그 마을에서 있었던 영국의 역사들을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면, 또 그 자전거를 탄 세 남자는 그 독일과 프라하 이쪽을 이제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에서 봤던 사람들의 어떤 풍습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생활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좋고, 하지만 이분이 워낙 이제 유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머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곤혹을 치르기도 했던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영국 사람들이 유머를 잘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로망과 존경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제롬 K.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영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워너비처럼 글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삶에서 유머는 이렇게 해야 돼서 항상 이렇게 그 우드하우스와 함께 항상 이 사람 책을 이렇게 집에서 연습하듯이 늘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시게 되면 지금도 이 런던에서 옥스퍼드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런던에서 출발해서 옥스퍼드까지 가는 그 테임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보트 여행이 지금도 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나오자마자 거의 100만 부 가량이 팔렸었고, 그 옛날에, 그리고 그 보트 타기가 엄청나게 이제 관광 특수를 누리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광 특수를 누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뭐 만화로, 영화로, 연극으로 많은 부분도 이 가운데 에피소드를 뽑아서 또 연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정말로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처음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제이,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조지와 해리스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 몽모렌시라고 하는 이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참 있다 보면 몽모렌시가 친구인 줄 알고, 우리 4명인데 왜 4명을 3명이라고 하지? 분명히 영화에도 3명밖에 안 나오는데 싶은데, 몽모렌시는 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개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그 저자도 자기 어떤 습성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게 개라는 거를 모르면 끝까지 사람인 줄 아는 수가 있어서 더욱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이제 한 1년 전쯤에 결혼을 해서 이 부인과 이 테임스강을 올라가는 그 배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디서 보면 이 조지라고 하는 인물이 그 부인의 행동을 이렇게 한 거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되게 웃깁니다. 아니 부인이 이랬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왜 멀쩡하고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보트만 타면 아주 험악해지고 말도 거칠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 처음 막 자동차 여행했을 때 보통 때 엄청 예의 바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차만 타면 아주 거칠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이 조지를 그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웃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막 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는지를 이제 가족들한테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는지를 하는 것도 정말로 웃깁니다. 그리고 뭐 맨 처음 시작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대단한 이렇게 고매한 정보나 이런 거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책의 서문에서는 더 웃기려고 이 책의 제일 큰 어떤 가치는 진실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이렇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재주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한다면 정말로 재미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이 이제 의학 도서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안 걸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보니까 유일하게 안 걸린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녀의 무릎이라고 해서 무릎 아픈 그 관절병만 없는데, 또 왜 해필이면 그건 없는 거지? 하지만 그거 하나쯤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막 내가 이제 온갖 병에 다 걸린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처방을 내주기를 뭐 잘 먹고 잘 쉬어라, 뭐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해서 진짜 이거 쉬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을 기합해서 그 강에 가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보통 여행만 가도 아무리 진짜 베프랑 그 좋은 이 호텔에 가는 이미 다 쌓여진 패키지 여행만 가도 다 싸워서 돌아와서 다시는 우정이 깨지는 경우 흔히 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배에 이 세 명이 이 영어로 보면 3맨 이너 보트거든요. 그 조그만 배 안에, 하나의 배 안에 이 세 명이 진짜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그리고 서로를 막 비아냥거리고 이게 야지 놓고 하다가도 또 다시 또 친해지고 이런 거를 보면 진짜로 이렇게 끈끈한 우정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말 한 번만 들어도 당장 우정이 그냥 빠지지 깨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이 몽모렌 씨가 그 절대 개 같지 않고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이 후속편 자전거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너가 아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만들어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어쩜 그렇게 이 사람들 주변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 옆에 포저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맨날 남한테 군시렁거리고 남 고생시키고 하면서도 본인이 뭘 이렇게 다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이렇게 바보 같은 것 같고, 이렇게 남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도 다 이 안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나 이 또 등장인물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긴데 라고 하는 그 모든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훨씬 더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못을 박으려고 온 집안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또 뭐 이게 신문이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걸 또 다 남 탓을 하고, 이런 것이 결코 여기서 우리가 난 이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다가 떨어져서 피아노 위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건반이 한꺼번에 두드려지면서 이 정교한 음악적 효과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도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오히려 영화로 보는 것보다 이 말로 써 있는 거를 상상할 때의 모습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하나가 난리법석 엉망진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하나도 되게 재밌게 해요. 우리 같으면 못 하나 박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노동이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서 진짜 온 집안이 난리법석이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불가사리처럼 대자로 뻗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꼭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는 어떤 표현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짐 싸기를 하는 거에도 이 짐 싸기에 대한 내공만 해도 아주 몇십 페이지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짐 싸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인지를 하는 건데,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웃기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는 못했겠죠. 이 사이사이에 정말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책에서 꼽는 역사적인 어떤 고찰, 그 깨알 같은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오게 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중간중간에 쓴 말들은 정말 아주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적인 언어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기는 말을 하다가도 정말로 정말 아주 고양된 시적인 언어를 쓰는 어떤 그 묘사들, 그리고 또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재미가 있으세요. 그리고 치즈 하나를 옮겨도 이 치즈를 누가 옮길 것인가, 친구를 서로 이용하면서 또 이용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당해주면서, 또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는 다 헛일이 되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헛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헛일이 그냥 내가 이 헛일을 못하러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헛일도 다 경험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내가 또 성숙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로 뭐 재미있는 그 모욕하고 뭐 야지 놓고 뭐 놀리고 장난치고 잡아뜨리고 골탕 먹이고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하면서도 그러고도 끝없이 같이 또 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듭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서로서로 왜 나를 안 깨웠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막 다들 뭐 꿈은 부풀어서 나는 5시에 일어날 거야, 6시에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일어나 보면 9시고 뭐 왜 안 깨웠냐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들도 끝없이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과 하는 모습과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조지라는 친구의 어떤 자유분방한 그런 특성, 그리고 해리스라는 친구의 어떤 그런 이렇게 허풍과 그 허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촌스러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일기예보 같은 것도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일기예보가 나쁠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부러 피크닉 나가려고 준비했던 거를 다 그만두고 하루 종일 이제 창밖을 보면서 피크닉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하다, 저 사람들 나중에 돌아올 때는 비를 쫄딱 맞고 올 거야 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아주 좋았었고 그 다음날은 또 이제 화가 나서 그 다음날은 갔었는데 또 이제 완전히 비를 쫄딱 맞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이 시트콤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돼버리고 저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맨날 운이 안 따라주고 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방해만 하고 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하지만 그냥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어떻게 자빠지고 넘어져도 이게 진짜 인생이 시트콤이네. 시트콤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려 그러면 뭐 걸려서 넘어지고 뭐 하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어떻게 발로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이 잘못 풀릴 때 그거를 정말 인생이 시트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시트콤처럼 살아가는 이 주인공들의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정말로 어떤 킹스턴이나 지금 우리 서울로 치면 뭐 지금 종로다, 뭐 동대문이다 이런 게 다 지난 어떤 왕조에서의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뭐 킹스턴이나 뭐 주요 지명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깨알 같은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작은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 지명이 왜 그렇게 유래됐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영국 사람들도 잘 몰랐던 그런 이제 깨알 어떤 역사 공부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몰랐던 무슨 역사 상식 같은 거 누가 보여주면 재밌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읽으면 좋아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갔던 영국에서 옥스퍼드까지의 물길은 지금도 정말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시트콤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도 그 중간에 그거를 해석하는 말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본래 그런 존재다. 뭐 그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진짜 머리를 탁 치게 하는 정말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조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웃기는 얘기가 하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중간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양탄자, 무슨 커튼, 입 빠진 접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매우 하찮은 것들이지만 한 300년 뒤에 2289년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꺼내보면서 막 박물관에 오시면서 골동품이라고 막 엄청난 비용에 팔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 집 주변에 있는 너 주변에 있는 그런 하찮은 물건 함부로 보지 마라. 300년 뒤에는 아주 비싸질 거다. 막 이런 표현도 정말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288년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도 정말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맨 뒤에 가면 또 도깨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나 그때나 사람들이 저녁에 모이면 이제 불 꺼지면 하는 일이 도깨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이제 유령 얘기들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유령 얘기에도 계보가 있어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유령
유령 얘기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 뒤쪽에 나오는데 그것만 보셔도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유령도 얼마나 찌질한지 이렇게 뭐 막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령이 더 불쌍하고 유령을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스하고 이런 그 친구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티격태격 아웅다웅 뭐 죽고 살기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살기로 싸우다가도 또 이게 반반 먹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틀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재밌는 것이 어떤 지점마다 이제 그 들리면서 거기서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모습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 남들 앞에서 고상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였는데, 이게 웃긴 노래라고 처음에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이 돼서 이제 사람들 웃는데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덥고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을 이 슬픈 노래를 듣고 모두가 똑같이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풍자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놀라운 건 진짜로 이 사이사이에 이분의 어떤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심각한 책 못지않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웃기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 또 저녁을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 얼마나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배가 부르면 만사가 오케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없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양심에 거릴 게 없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가 부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 사람은 배가 부르면 다 용서가 되고 포용력도 한층 넓어지고 마음이 우아하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 소화기관이 이토록 우리의 지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화기관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없고, 감정과 열정에 지배당하는 것도 결국 우리는 우리 소화기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뭐 달걀과 베이컨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해라고 이제 우리 몸에서 하고, 스테이크나 흑맥주가 들어오면 가서 자. 그리고 머핀이 들어오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차를 마시게 되면 자, 깨어나서 너의 힘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애처롭기 그지없는 위장의 노예일 뿐이다.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쫓지 말게나 결국 덕과 만족이 따르는 것은 이 위장에 의해서 당신의 심장이 지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도 실제로 그냥 농담만은 아닌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밥 먹기 전에는 티격태격 싸우는데 밥 먹고 나서는 친구 미안하네, 친구 조심했어야지, 아니야 내 실수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이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을 묘사할 때도 다 그 가족들도 다 웃기게, 보통 이제 이 부모님이 웃기면 아이들도 웃기고, 또 아이들이 웃기면 부모님도 같이 웃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하루하루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지를 어떤 어머니 자연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대지의 어머니 자연과 그 어머니의 그 자매라고 할 수 있는 별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그 고통이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인도해주고, 모든 인간의 삶은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책과 같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책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로 재미있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만 신의 천사였음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이사이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말들 사이사이에 또 얼마나 이렇게 덤앤더머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는지 그런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명의 싸움은 끝도 없고, 매일 티격태격 싸우고, 매일 막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금방 또 다시 친해지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재미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들 세 명만의 그게 아니고, 또 그 교양 있다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어떤 그 영혼 없는 말들, 그런 대화법 이런 거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던 주제가 무엇이든 아 그래 그랬대 뭐 그랬구나 그럴 리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몰 토크하는 그런 이 것에 대한 어떤 풍자 같은 것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인간의 어떤 이 나약함, 그리고 이 본성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은데, 막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겨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겨자만 있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맥주 한 잔만 준다면 정말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작 이제 어렵게 선술집을 찾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난리 법석이 났는데, 왜냐면 맥주 한 병이 5프랑이나 받았다는 거를 보고, 타임지에다가 이 내용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깡통 하나 따먹겠다고 파인애플 캔 따려고 진짜 목숨 걸고 막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하지만 이제 이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노를 저을 때는 나 혼자 노를 젓는 것 같고 그냥 저 사람들은 왜 놀고만 있지 그리고 교대로 결국은 이제 수고를 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서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무임승차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리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다만 수고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건 너무 이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경치에 대한 어떤 찬탄, 그 아름다운 비유는 진짜로 거의 정말 그 한 편 한 편이 시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느 날 유머가 필요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생각을 다 비운 다음 이 책의 그냥 단어들만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이게 빵빵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망신당하고 또 남들 안 보면은 남 괴롭히고 이 사람들이 착하지가 절대 않거든요. 남 괴롭히고 또 망신스럽고 친구 때문에 창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도 다 똑같은 이런 거 했었는데 괜히 창피해서 나조차도 내 기억에서 지웠던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쩜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다 그거를 유쾌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 골탕 먹인 거 내가 또 이렇게 남한테 당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원망하거나 뭐 잘못했어 이런 자책감이나 이런 거 후회 이런 거 전혀 없고 다 그냥 즐거운 기억으로만 다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삶의 태도다 이런 것들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찌어찌 대단원에 이걸 해서 돌아오는 길까지를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유령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책을 마치면서 하는 그 유령편에 있는 유령 이야기만 뽑아서 따로 읽으셔도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유령들이 찌질한지 그리고 유령 얘기는 한결같이 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지는지 이런 그 유령 이야기의 어떤 레파토리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작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가, 어떻게 플롯이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 주변에는 어쩜 이렇게 다 이렇게, 웃기고 황당한 사람들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고, 우리가 삶에서 많은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내 옆 사람 이야기, 내 친구의 누가, 뭐,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삶에서 재미있는 양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 이야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 여행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저녁에 모여서 사람들이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유령 이야기 한 개씩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좀 시간이 되신다면, 똑같이 11년 뒤에 이분이 다시 쓴 자전거를 탄 새 남자라고 하는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정말 더 재미있어요. 그거는 어떤 독일과 프라하 뭐 이런 데 역사도 나오고 더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독일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틀리구나 하는 것도 정말로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풍자가 항상 그렇듯이 항상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욕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관찰력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자전거를 탄 세 남자의 본래 오리지널 원작은 쓰리맨 온더 범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멜이라고 하는 게 그 독일어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유쾌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경험을 범멜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보트를 위해서 이 세 남자가 한 경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좌충우돌 쓰러지고 자빠지고 온갖 고생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억을 추억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다 총각일 때 이렇게 한 거고 11년 뒤에는 이제 결혼도 한 상태에서 그럼 부인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 휴가를 남자들이 떠난다는 거를 어떻게 이제 뭐 받아내지 하는 거에서 맨 뒤에 프롤로그에 보면 거기 자전거를 탄 세 남자에서 그 핑계 대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가 틀에 박힌 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쭉 가정 생활만 하다 보면 머릿속에 진흙이 들어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결국 부인들을 다 설득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든 진흙을 치워내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유쾌한 어떤 기억과 그런 삶의 영감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행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덤앤더머 같아서 어떻게 보면 무슨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내가 뭐 잘난 척 하지 않고 교양 있는 척 하지 않고 나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 아니고 나 이기적이고 못됐고 그런 거를 다 드러내도 되는 그런 친구가 나한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 화났을 때 실컷 화내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그 우정이 깨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잔잔한 그런 아련한 그런 그리움 같은 거 이런 친구를 나는 이번 생에 가졌나 그런 거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이 필요하실 때 꼭 이 책을 한번 읽고 마는 것보다 다시 읽어도 또 웃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은 덥지만 이 사람들도 이 더운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머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거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운 게 얼마나 또 유쾌하고 얼마나 갖은 시트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 주 덥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 우리를 맞아주니까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잘 즐기면서 재밌게 보내시고 스테이 쿨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